안녕하십니까. 자,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문제풀이 하면서 그동안 알고 계신 이론을 접목시키게 되면 실력이 극대화가 됩니다. 그동안 잘못 알고 있는 부분 또 모르고 있던 부분도 문제 풀면서 풀리니까 문제는 항상 저랑 이제 푸는 요령이 있어요. 문제풀이 할 때는 먼저 푸시고 저랑 같이 풀고 다시 한번 복습하자, 이 관계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먼저 풀자. 두 번째, 같이 풀자. 세 번째, 다시 보자. 요 순서로 공부하시면은 실력이 많이 올라갈 테니까 문제집은 최소 3번 보신다는 각오로 공부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문제집 보시게 되면 이제 1번 문제가 실려 있는데 1장 같은 경우는 용어 정리만 잘 하시게 되면 큰 무리 없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용어의 경우는 과거에는 출제를 가끔 했는데 지금은 잘하지 않지만 그래도 모든 공부에 바탕이 되는 것이 용어니까 용어 정리 잘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페이지 10페이지 가시게 되면 이제 문제집 페이지가 10페이지입니다. 대표 문제가 나와 있는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 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 공부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1번 지문은 옳은 말입니다. 토지 표시의 경우는 몇 가지가 있느냐? 6가지가 존재하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말한다 해서 1번 지문은 옳은 말이고, 2번 지번 부여 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동, 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2번 지문도 맞습니다. 지번을 부여할 당시에는 이제 동이나 리 단위로서 지번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 되므로 동, 리가 단위가 될 것이며 이에 준하는 지역을 지번 부여 지역이라고 칭하니까 2번 지번도 옳은 말이고, 3번의 경우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지형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3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잘못된 말인데, 지목을 정할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지형 따라 지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용도별로 지목을 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용도 중심으로 지목을 정하는 것이 용도 지목의 뜻이에요. 지목을 정할 당시에는 지형 지목이란 지목이 있고, 그 다음에 토성 지목이란 지목이 있고, 유형이 용도 지목으로서 3가지 지목을 정하는 유형이 존재합니다. 학계에서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토성 지목이나 지형 지목 따라간 것이 아니라 용도 지목을 채택을 해서 용도별로 지목을 정하겠다가 내용이 되므로 3번 지문이 틀렸고요. 4번의 경우는 경계점이라 하면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평면, 직각, 종횡선, 수치의 교차점을 말한다. 평면, 직각, 종횡선, 수치의 교차점을 2글자로 줄여서 뭐라고 부를까요? 요거를 좌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좌표하고 경계점 2가지 선의 굴곡점을 경계점으로 칭하게 되어 있으니까 4번 지문도 옳은 말이고, 5번의 경우 토지의 이동이라 함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의 이동 뜻 맞았네요.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고 변경하고 말소하는 것을 토지의 이동이란다 해서 옳은 말이고, 틀린 것은 3번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가 11페이지에 1번 문제인데요. 자, 지적의 구성 요소하고 용어 정리 문제입니다. 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못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 지적 측량이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 확정 측량 및 지적 제주사 측량을 포함한다. 지적 측량의 정확한 정의 1번 지문은 맞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적 측량을 통해서 얻는 성과는 몇 가지가 있느냐? 3가지를 구할 수가 있는데, 측량을 통해서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정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것을 지적 측량이라고 칭하게 되고, 측량 안에는 지적 확정 측량과 지적 제주사 측량을 포함하게 됩니다. 1번 지문은 옳은 말이고요. 두 번째, 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 공부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2번 지문 토지의 표시도 맞았죠. 맞는 말이고요. 세 번째, 지적 확정 측량이란 도시개발 사업 등의 사업이 끝나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 측량을 말한다. 맞습니다. 지적 확정 측량에서 도시개발 사업 등, 이 등이 말하는 것은
토지에 관계되어 있는 모든 개발 사업을 얘기합니다. 모든 개발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이제 측량하기 위해서 측량을 통해서 토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때 실시하는 측량을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부르므로 3번 질문도 맞고요. 4번 축척 변경이란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4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자, 축척 변경이라는 것은 대상 도면이 지적도만 대상으로 축척을 변경하게 되어 있으며 임야도란 말은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럼 임야도란 것은 제외가 되니까 축척 변경은 뭐만 대상이 된다? 지적도만 대상으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꾸는 것을 축척 변경이라 하므로 임야도란 말은 빠져야 됩니다. 4번 질문이 틀렸고요. 자, 5번의 경우 등록 전환이라 함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자, 등록 전환은 네 글자로 줄여서 임야대장의 임, 임야도의 임, 토지대장의 토, 지적도의 지에서 순서가 임, 토, 지 순으로 바뀌는 경우를 등록 전환이라 하니까 옳은 말이고 틀린 것은 4번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되며 임야도는 제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의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물어봤습니다. 1번 경계점이란 토지를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의 도의 형태로 등록을 하거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맞았죠? 경계점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 풀어봤듯이 선의 굴곡점이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좌표, 다른 말로 평면, 직각, 중앙 수치의 교차점을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것이 경계점의 정의가 되어서 1번 지문은 옳은 말이고요. 두 번째, 토지의 이동이라 함은 지적 공부의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2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라는 것은 토지의 이동의 정의가 아니라 요거는 뭐가 될까요? 토지의 표시의 설명인 거지 토지 이동의 정의가 아니어서 2번 지문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등록 전환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 줄여서 등록 전환. 자, 3번 지문도 옳은 말이고 4번 지목 변경은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4번 지문도 맞는 말이네요. 옳은 말이고요. 5번의 경우 지적 기준점이라 함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줄여서 여기까지를 시도지사 줄입니다.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 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 기준점으로서 지적삼각점, 지적삼각고려점, 지적도근점을 말한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 지적기준점의 경우는 국가기준점을 통해서 설치하는 기준점을 의미하는데 지적 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설치가 들어가되 설치권자의 경우는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에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5번 지문도 옳은 말이 돼 지적기준점의 종류가 3개가 존재합니다. 지적 삼각점이 있고 지적 삼각 보조점이 있으며 지적 도근점에서 3가지 기준점을 줄여서 지적 기준점이라고 부릅니다. 5번 질문도 정확하게 옳은 말이고 틀린 것은 2번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인데 3번의 경우는 지워버리고요.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물어봤습니다. 1번 지적 공부라 함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 지적 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등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한다. 괄호 안에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해서 1번 지문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지적 공부의 경우는 대장이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에서 토, 임, 공, 대 4개하고 도면이 지적도와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까지가 일반적인 장부이고 이들을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한 것을 포함해서 지적 공부라고 용어를 정하니까 1번 질문 정확하게 맞고요. 두 번째, 연속 지적도란 지적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이메드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에 활용할 수 있는 도면을 말한다. 2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연속 지적도의 경우는 중요한 말이 측량에 활용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을 의미하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에 26회 기출 문제에서 다음 중 지적 측량으로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출제되고 답이 된 것이 연속 지적도를 통해서 경계봉호 측량을 실시하더라 출제한 적이 있어요. 연속 지적도는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이니까 답이 되어서 출제한 적이 있으므로 2번 지문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 종합공부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재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재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 체계를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것을 말한다. 3번 좀 맞았네요. 부동산 종합공부란 것은 토지에 표시하고 소유자, 건축물에 표시하고 소유자, 토지 이용 및 규제, 부동산 가격까지 담고 있는 장부를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부동산 종합공부라고 부르니까 3번 질문도 옳은 말이고 4번 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토지 표시 정의도 맞았죠. 옳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지적 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 확정 측량 및 지적 제주다 측량을 포함한다 해서 지적 측량 용어 정의도 정확하게 옳은 말이 될 것이며 틀린 것은 2번 연속 지적도는 측량에 활용할 수 있다 없다? 없는 도면을 의미하므로 2번 지문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용어 정리의 문제인데 네 번째 문제입니다.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 경계라 함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의 도의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1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이거 경계 정의가 아니라 이거는 뭐의 정의냐? 그렇죠. 경계점의 정의예요. 그럼 경계라는 건 뭐를 얘기할까요? 자, 우리가 흔히 경계라고 칭하는 것은 이제 필지의 경계점간을, 그럼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해서 등록한 선이 경계인 것이고 경계점이란 것은 선의 굴곡점하고 좌표를 경계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지금 경계점은 두 가지가 존재하더라. 하나가 선의 굴곡점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가 좌표가 존재한다 해서 이 두 가지는 경계점의 정의인 것이 경계 정의가 아닙니다. 자, 경계점을 직선 연결한 것이 경계이고 경계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계점은 선의 굴곡점과 좌표를 말한다 해서 1번 지문이 틀린 말이에요. 1번 지문은 경계 정의가 아니라 경계점의 정의가 되어서 점이 빠졌어요. 점 하나 찍으면 맞겠네요. 그래서 점 하나 딱 찍은 다음에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우쩍한 소리입니다. 자, 두 번째, 신규 등록이라 함은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지문도 맞았고요. 세 번째, 등록 전환이라 함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장배 순서가 임, 토, 지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해서 3번 지문도 옳은 말이고 4번, 지목 변경이라 하면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번 지문도 4번 지문도 옳은 말입니다. 5번 축척 변경이라 하면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축척 변경은 대상 도면이 지적도만 대상으로 축척을 변경하되 작은 것을 큰 거로 바꿀 때가 축척 변경이 되므로 5번 지문도 옳은 말이 됩니다. 그럼 틀린 것은 1번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됩니다.
자, 이 용어 정리 같은 경우는 뭐 문제가 나오게 되면 거의 뭐 서비스 문제식으로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요약집에서 용어 정리 한번 한 2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맞출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가볍게 참고해서 공부를 하시고요. 이제 페이지 15페이지에 토지 등록으로 넘어갑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출제 문제가 보통 3문제에서 5문제까지 출제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정리하시되 주로 출제는 지번, 지목, 경계, 면적에서 출제를 하되 이 지번, 지목, 면적, 경계 같은 경우는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공부할 때 중요하게 사용되니까 잘 잡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출문제 보게 되면 먼저 토지 등록에서 기출문제가 33의 기출문제인데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 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토지 등록함에 있어서 어떻게 등록할 것이냐 문제인데 토지 등록이라는 것은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리 요약집 가지고 계시면 요약집 같이 설명드릴게요. 요약집 보시게 되면 요약집 11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요약집 1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토지 등록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이제 같이 펼쳐 놓으시고 이제 중요한 내용 설명드린 다음에 문제로 갈 테니까 이렇게 내용 파악하시면서 정리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 토지를 최초로 등록함에 있어서 누가 등록합니까? 최초 등록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하게 됩니다. 대상 토지 모든 토지고요. 등록한 이 이후에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지번, 지목 등이 바뀌는 경우, 다른 말로 토지이동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때 토지이동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으로 토지이동을 신청하는 것이 내용이고요. 신청받는 지적소관청이 결정하겠지만 신청이 없을 당시에는 지적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조사 측량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다가 방법이 됩니다. 직권으로 갈 경우에 이때 수립하는 계획과 절차가 있는데 수립하는 계획을 무엇이라 하느냐? 이때 그 계획을 첫 번째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두 번째가 토지 이동 조사가 들어가는데 이 계획 같은 경우는 원칙은 시, 군, 구별로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단 예외적으로 부득이할 당시에는 면, 동 단위로 수립도 가능합니다. 이게 수립하는 계획이고 두 번째가 계획에 의거해서 조사가 들어갑니다. 조사하는 것이 내용이고 조사한 다음에 세 번째는 조사한 내용을 적어야 하니까 토지이동 조사부가 작성이 될 것이고 조사부 내용대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소관청 내에서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가 작성이 될 것이며 마지막으로 지적을 정리하는 것이 순서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 토지 등록 파트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시작인데 출제 의외로 많이 했으니까 이거 잘 파악해서 정리하시되 우리 요약집 나갈 당시에 첫 번째 블루팟이 여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는 한 8번 정도 역대적으로 출제했으니까 내용 잘 파악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물어보는 것은 여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박스가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여기까지는 맞았네요. 직권으로 할 경우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럼 수립할 때 원칙은 어떻게 수립하더라? 그렇죠. 시, 군, 구가 원칙이며 부득이할 당시에는 면, 동 단위도 가능하다 설명드렸으니까 그럼 이 경우 토지에는 현황조사액은 어디별로 수립하느냐? 수립할 당시에는 시, 군, 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렇죠. 면, 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해서 면, 동이 니은번이 됩니다. 기역번의 경우는 시, 군, 구 니은번의 경우는 면, 동 정답은 몇 번의 답이 될까요? 그렇죠. 1번이 정답이 되어서 출제가 된 것이 이 파트예요. 이 토지 등록 파트 이 부분은 양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의외로 출제를 많이 했으니까 내용 잘 정리해서 세분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어서 33회 때 기출을 합니다.
이제 문제 풀어보기에는 예상 문제인데 1번입니다. 이거 내용 똑같이 들어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와 등기기록에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이 불일치하는 경우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하여 등기부를 정리해야 한다. 1번이 맞았나요? 맞았죠? 자, 등기부랑 그 다음에 지적공부 줄여 대장 두 개 반드시 일치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럼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정리하느냐? 소유권이 불일치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소유권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대장을 정리하는 것이 순서예요. 이게 순서고 반대로 불일치 발생 부분이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일 때는 정리하는 기준이 대장을 중심으로 해서 등기부를 정리하는 것이 과정이 됩니다. 그러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어디 보고 정리하셔라?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 중심으로 대장을 정리하실 것.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은 대장 중심으로 등기부를 정리하는 것이 일치시키는 과정이 됩니다. 그럼 1번 질문의 경우는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이 불일치가 발생했으니까 이때는 지적공부 대장을 기준으로 해서 등기부를 정리하실 것 해서 1번 질문은 여기 해당되겠죠. 옳은 말이고 2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와 등기기록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불일치하는 경우 등기부를 기준으로 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해야 한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것이 과정이 되니까 2번 질문은 요걸 얘기합니다. 이것도 옳은 말이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적공부사항의 토지의 표시가 변경이 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를 촉탁해야 한다. 맞습니다. 토지 이동이 발생하게 되면 대부분 다 신규 등록을 제외하고 등기 촉탁이 들어가서 토지 표시를 일치시키게 돼 있으니까 3번 질문도 옳은 말이고 4번 토지 이동에 따라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이 있을 경우 토지 소유자 신청에 의해 지적공부를 정리해야 하며 정리하지 않을 경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리할 수 없다. 4번 질문이 틀렸습니다. 자, 토지 이동이 있을 경우 여기를 얘기하네요. 토지 이동이 있을 경우는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으로 신청을 하셔라. 그럼 신청을 통해서 정리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지만 신청하지 않았을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그럼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돼야 되니까 4번 지문이 틀린 말이고요. 5번 지적소관청은 지번의 변경으로 인하여 결번이 발생한 경우 결번대장에 등록하여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맞습니다. 결번이 발생하게 되면 이 결번을 모아놓은 대장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결번 대장이라고 부르고 기간은 영구히 보관하게 되어 있으니까 옳은 말이며 틀린 것은 4번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됩니다. 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지워버리고 두 번째 문제인데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의 조사,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 토지이동 현황조사 계획은 해당 시, 군, 구별로 수립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읍면, 동 단위로도 수립할 수 있다. 자, 원칙은 시, 군, 구가 원칙이 돼 부득이할 당시에는 읍면, 동도 가능하니까 1번 질문은 맞았고요. 두 번째,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토지 이동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실 것. 신청이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으니까 이번 질문도 맞습니다. 세 번째,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번 질문이 틀렸습니다. 직권으로 갈 경우에 수립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입니까? 이쪽에서 직권으로 갈 때 수립하는 계획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으니까 토지 이용 계획이 아니라 정확한 말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으므로 3번 질문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됩니다. 4번 바로 나오네요.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동 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토지이동조사부의 토지 이동 현황을 적어야 한다. 자, 토지 이용 현황 조사 계획을 통해서 조사한 때는 토지이동조사부에다가 조사한 내용을 적어야 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 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 공보를 정리해야 한다. 맞았네요. 여기까지가 요 과정을 물어본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럼 이제 2번 질문의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것이 세 번째 문제인데, 자, 다음 중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의한 토지 조사 등록 절차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요 절차 물어본 거예요. 제일 처음 수립하는 계획이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두 번째가 계획을 통해서 조사할 것이며, 세 번째가 조사부 작성. 네 번째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마지막에 지적 정리. 그럼 여기 맞는 게 어떤 것이냐? 맞는 거 답만 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하실 것. 세 번째가 토지 이동 조사부를 작성하게 되어 있으며, 네 번째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가 작성이 되는 것이 네 번째이고, 마지막이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것이 순서가 되어서 이 순서를 통해서 직권으로 정리하는 것이 과정이 되므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볼 것이 이제 필지와 양입지 문제인데, 가기 전에 이쪽 문제 같은 경우는 요거는 시험에 출제를 굉장히 잘하는 파트이고 역대적으로 한 8번 출제한 것 같아요. 최근에 32회, 33회 2번 연타로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첫 번째 잘 정리해서 내용 파악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필지와 양입지 문제입니다. 필지와 양입지의 경우는 먼저 필지가 성립 요건이 어떤 게 있는지 또 양입지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고 문제를 풀을게요. 자, 문제집에서는 필지 양입지 1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 필지라는 것이 요약집 보시게 되면 페이지가 1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요약집 가지고 계시면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보시고 공부하시는데 요약집이 없으면 제가 써드리는 거 보고 공부하셔도 관계될 건 없습니다. 있으신 분은 같이 펴놓고 내용을 맞춰가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없을 때 제가 여기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 정리된 내용 보시고 문제 풀을 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필지라는 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립 요건이 6가지 요구 충족해야 됩니다. 먼저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할 것. 두 번째가 지목이 동일할 것이며 세 번째는 토지 소유자도 당연히 동일해야 돼요. 네 번째는 집안도 물리적으로 연접이 돼 있어야 할 것이며 축척도 동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경우 하나의 필지로 인정하겠다가 필지 성립 요건이 됩니다. 이 성립의 요건의 경우 충족했을 경우 하나의 필지로 인정하는 것이요. 이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게 되면 하나의 필지로 볼 수가 없고 별개의 필지로 나누게 됩니다. 이 기본 원칙인데 그러면 하나의 예외가 그 지목이 동일해야 돼요. 그럼 만약에 지목이 다른 경우는 하나의 필지로 볼 수가 없는데 하나의 필지로 보기 위해서 대통령령에서 정해놓은 것이 바로 양입지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양입지라는 것은 뜻이 주된 토지에 편입이 되는 조그만 종된 토지를 양입지라고 불러요. 그럼 하나의 사례가 아파트 단지 안에 도로가 존재한다 가정을 하고 건물이 서 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 지목은 한 글자로 대가 되겠죠. 대가 될 것이고 여기 조그만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로 인정하지 않고 주된 토지 대에 편입돼 버립니다. 이 편입하는 조그만 땅을 무엇이라 부르느냐? 얘가 바로 양입지의 뜻이에요. 그 양입지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이 있습니다. 이 조그만 토지 같은 경우는 주된 토지에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가 되어야 될 것이며 지목상으로는 도로, 국어 등의 부지가 양입지가 될 수가 있고 두 번째의 경우는 이 조그만 토지는 반드시 주된 토지랑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된 토지에 접속되어 있거나 둘러싸인 토지로서 용도가 다른 토지일 경우에 양입지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 조건 갖췄다 할지라도 다음은 양입할 수 없다 해서 양입지의 제한 사유가 만들어지는데 시험에서는 여기를 만들어요. 제한 사유를 제외되는 경우 3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종된 땅만 제한이 들어가되
종된 토지가 지목이 대인 경우는 양입할 수 없도록 제한에 걸려버립니다. 대란 토지란 토지는 아무리 면적이 작아도 대로 분리하게 되어 있으며 양입하지 못한다요. 그럼 대가 되어 양입 못하는 지목이 몇 개가 나옵니까? 지목 공부할 요긴하게 써먹으니까 참고하시는데 과수원 안에 있는 주거용 토지, 별도의 지목, 대로 분류가 들어갈 것이며 목장용지 안에 주거용 토지의 경우도 별도의 지목, 대로 분류하게 되어 있고 묘지 안에 건축물의 부지도 대로 분류한다 해서 요 세 개 지목 안에 있는 대는 별도의 지목, 대로 분류한다 해서 과수원, 목장용지, 묘지는 기억을 하시면 지목 공부할 때 요긴하게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된 토지가 주된 토지 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도 양입할 수가 없고 10% 초과 안 했다 할지라도 종된 토지 면적이 독립적으로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양입을 못하도록 제한에 걸려버립니다. 그럼 시험에 나오게 되면 어딜 내고 들어오느냐? 20회 때에 여길 걸었어요. 양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물어본 것이 기출문제인데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양입 못 시키는 경우 제한사항이 몇 가지 있더라? 세 가지. 종된 땅이 되면 양입하지 못한다. 두 번째, 종된 토지 면적이 주된 토지 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도 양입할 수 없더라. 그 다음에 종된 토지 면적이 독립적으로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도 양입할 수 없다 해서 이 세 가지에 걸리게 되면 양입할 수 없다가 제한사유니까 이거 정리하시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아마 20회 때 건대가 여기니까 여기밖에 걸 게 없어요. 요거 세 개 잘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 보게 되면 문제집 19페이지입니다. 다음 주 1필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 지번 부여지역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같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1필지로 할 수 있다. 소유자가 같고 용도, 지목이 같고 지반 연속되어 있는 토지는 1필지로 할 수 있다 해서 1번 지문은 옳은 말이고요. 2번 양입지가 되기 위해서는 주된 용도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 국고 등에 부지해야 한다. 편의를 제공하는 토지로서 도로나 국고 등의 부지가 될 수 있으니까 2번 지문도 옳은 말이고 세 번째, 주된 용도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양입지로 될 수 있다. 맞았네요. 주된 토지 접속되어 있거나 둘러싸인 토지로서 용도가 다른 토지는 양입지가 될 수 있는 요건에 충족되는 것이니까 2번, 3번 지문도 옳은 말이고 4번, 대단히 목장용지 내 주거용 토지가 존재할 경우에도 주지목인 목장용지로 지목을 설정해야 한다. 4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목장용지 안에 주거용 토지, 요건 별도의 지목 대로 분류하게 되어 있지 양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는 양입할 수 없더라. 지목 3개, 과수원, 목장용지, 묘지 안에 대는 대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주거용 토지의 경우는 목장용지로 편입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4번 지문이 틀린 말이고요. 5번, 종된 용도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 토지 면적의 10%를 초과하거나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입할 수 없다. 10%를 초과한다거나 33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양입할 수 없다 해서 5번 지문도 옳은 말이고 틀린 것은 4번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보게 되면 2번이 기출문제를 약간 변형시킨 것인데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1필지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지방부여 지역 안의 토지로서 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반 연속된 토지이며 주된 용도 과수원 토지가 종된 용도 유지 토지를 둘러싸고 있더라. 그럼 이건 뭘 물어보는 문제이냐? 양입지 제한사유. 그럼 제한사유 끌고 와서 3개가 있네요. 일단 대는 양입할 수 없다. 두 번째는 10%를 초과하는 경우 양입할 수 없다. 세 번째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양입할 수 없다. 이 세 가지를 다 피해가야 돼요. 그럼 일단 첫 번째 조건 제시된 예시가 종된 용도 토지가 유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지는 대가 아니죠. 요거는 다 통과했어요. 그럼 첫 번째의 경우 과수원 면적이 4,500제곱미터이고 유지 면적이 450제곱미터의 경우는 요걸 통해 두 번째 요건 10% 초과했나요? 10% 초과하진 않았죠. 10% 딱 걸렸습니다. 여기는 넘어갔는데 여기서 걸려버렸습니다. 여기는 330을 초과했으니까
양입할 수 없다. 이거 안 되고요. 요건 1번 여기 걸린 것이고 2번도 마찬가지네요. 과수원 면적이 3,500제곱미터이고 유지 면적이 331제곱미터의 경우도 10% 초과하지 않았지만 여기는 330제곱미터를 마찬가지로 초과했으니까 양입할 수 없게 됩니다. 요것도 2번 질문도 여기 걸린 거예요. 330 초과. 세 번째, 과수원 면적이 3,000제곱미터이고 유지 면적이 301제곱미터의 경우는 301의 경우는 3,000의 10%가 300인데 근데 301은 10%를 초과했죠. 그럼 10%를 초과했으니 양입할 수가 없다에 3번 질문 여기 걸린 것이고 4번 질문은 과수원 면적이 2,100제곱미터이고 유지 면적이 220제곱미터의 경우도 2,100의 10%가 210인데 220은 10%를 똑같이 초과했습니다. 여기도 10% 초과해서 양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5번의 경우 과수원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이고 유지 면적이 100제곱미터의 경우는 딱 10%네요. 10% 해당이 될 것이고 330 초과하지도 않았으니까 5번 지문이 양립이 되면서 지목을 전부 다 과수원 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것이 유형의 문제다 보니까 이 제한 사유는 기본적으로 암기해서 정리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약입시 문제가 그렇게 심하게 어렵지 않으니까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첫 시간의 경우는 이제 출제하는 부분이 뭐가 출제가 됐느냐? 출제를 하게 되면 대부분 다 이제 토지 등록 파트 이 부분을 출제를 지워졌네요. 등록을 많이 하니까 토지 등록함에 있어서 최초 등록을 누가 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하더라. 그 이후에 토지 이동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에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게 되어 있고 신청이 없을 때 지적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립하는 계획을 무엇이라 하느냐? 토지이동 현황조사 계획을 수립하되 토지이동 현황조사 계획은 원칙은 시, 군, 구별로 수립하는 게 원칙이래. 부득이할 당시에는 읍면동 수립도 가능하다. 자꾸 넘어가시면 첫 번째 잡아낼 수 있고 두 번째 논점은 양입지 제한 사유 요 두 가지만 잘 파악하고 넘어가시면 문제 풀을 때 큰 무리 없이 출제하는 문제 잡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첫 시간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토지 표시 사항 같은 경우는 다음 시간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배우신 내용 용어 정리 그 다음에 토지의 등록 필지까지 해서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한번 잘 파악하고 내용 정리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첫 시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